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대화의 장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화면으로 같이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차에 걸쳐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라는 제목으로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핵심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 그리고 2022년 고려대학교에서 핵심 교양 과목인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학생들이 줄여 부르길 대과인이라고 부르는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생경한 조합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가 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특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커리어 패스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어쩌다 대과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교육의 성공 요인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콜롬비아 법학대학원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테네시 주립대 의대에서 펠로우 생활을 3년 하고 2019년 가을 학기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가 법대에서 의대에서 펠로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과학과 연구의 장의 변화, 즉 데이터가 그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로서 데이터를 다루고 법대에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의대에서 메디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필드에서나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급격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에서는 2020년 데이터과학원이 고려대학교에 출범하게 되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2020년 고려대학교는 데이터과학원의 출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과학원의 김상식 원장님의 기획으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을 함께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장님의 해안 혹은 기획 아이디어는 문과대 2학년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문과생들에게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영역의 진입장벽을 없애주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저희가 이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디스클레이머를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뻔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 때문에 오늘 진행될 대과인 흥행 요인 분석 파트에서는 다소 과감하고 뻔뻔한 자화자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저희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에 관한 수업을 기획하기 시작하고 실제로는 2021년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정진택 총장님께서 적극적인 후원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김상식 원장님의 기획이셨습니다. 또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처럼 대단위의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실습, 코딩 수업은 저희 고려대학교에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의 김현철 교수님,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그리고 저희 인공지능학과 이미석 교수님, 컴퓨팅 사고력과 일상의 빅데이터, 이 두 수업이 저희 전신의 수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김현철 교수님과 이미석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대과인 수업이 얼마나 멋졌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수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진택 총장님, 김상식 원장님, 김현철 교수님, 이미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교수님들께 초상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교수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aka 대과인이라고 불리는 이 수업은 2020년 대망의 첫 스타트를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1년 첫 1기 학생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가락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티칭 크루를 모집하고 수업 디자인을 설계하고 2021년 대과인 1기 수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은 실제로 2020년 가을학기부터 그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과인이 출범 이후 김상식 원장님께서 이런 수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강사로 섭외하시고 저는 또한 이 수업의 진행과 실습을 도와줄 조교와 멘토님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학기에 저희가 대과인 1기 수업을 런칭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강생이 562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관 1기 수업은 감사하게도 우수 강의상을 수상이라는 실적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을 학기엔 조금 더 재정비를 해서 저희가 600명을 목표로 대관 2기를 런칭했는데 이때는 623명의 학생들이 수강했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우수 강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특강의 자리는 이 대과인의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숙제들이 남아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학생들에게서는 약간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수강 신청 때 수강 대란을 낳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정원에 600명의 강의인데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학생들께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했어요. 광클에 성공하신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을 해보면 거의 7,8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대과인을 그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학생들이 대과인을 듣고 싶어 하고 대과인을 반드시 수강 신청 정을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수강 신청 대란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듣고 싶어. 너무 수강 신청 반드시 하고 싶어. 동시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562명 강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623명 수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면에 어떻게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란 수업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왜 학생들은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과인 2기 수업을 꼭 듣고 싶어 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은 몇 가지 지점에서 커다란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플랫폼 형식의 수업이었고요. 데이터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또 동시에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하나하나 세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매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은 수업 공지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 수업 공지 이메일을 열어보면 강의 송출 링크가 있고요. 출석 서베이를 받게 되고 실시간 채팅을 참여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링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학생들의 녹취록, 저희가 매 강의록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의 한 줄 요약이라고 매 수업마다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요약했던 부분들을 전체 623명 학생이 모아진 것을 그 다음 시간에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마다 나오는 질문들은 따로 저희가 구글 파일을 만들어서 질문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나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특강도.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수업이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함께 스튜디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조교들과 함께 저는 강의를 녹화하고요. 이 수업이 유튜브에 라이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방으로 친구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되었던 그랬기에 저희가 623명의 수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활용했던 562명의 수강생이 있었던 2021년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과학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2021년에 대과인 1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학년과 학번 그리고 각 전공 분과별로 학생들의 분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보대학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21학번 학생들.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문과대학 1, 2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전경대학 1, 2학년 그리고 경영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수업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는 것은 2021년 대과인 1기는 저희 수강생뿐만 아니라 52분의 교직원분들도 청강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수업 링크를 유튜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 링크를 저희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 링크를 저희가 따로 매 수업 마치고 보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62명 뿐만 아니라 한 청강생도 당시에 한 20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청강생은 당시에 군 휴학생이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정말 퀴즈와 출석 체크 모두를 정말 열심히 마지막 수업까지 수강해줬던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살아있는 링크를 이후에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강의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하셨습니다. 제가 2기 수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 지금 함께 듣고 있는지 혹은 학생들의 답변들에 대해서 슬라이드 차트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했었고요. 2022년에는 55개 학과의 학생들 623명의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은 저희가 18명의 티칭 크루와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4명의 조교, 12명의 티칭 크루가 있었고요. 저 직원 선생님께서 PD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그래서 총 18명이 수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했었는데 단순히 유튜브 라방이었어가 끝이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 아까 처음에 학생들이 받는 이메일에서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슬라이드와 구글 서베이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했었습니다. 보시면 매 수업 학생들은 이렇게 출석 서베이라고 부르는 서베이 폼을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 지금 보시면 빈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제가 라이브로 던지는 질문들을 학생들이 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매 수업 마지막에는 오늘 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1, 2분 정도 수업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 혹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요약해서 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친구들이 너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안 듣고 나중에 돌려보기를 하면서 출첵을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퀴즈 지금 현재 시간을 적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진짜로 수업을 들으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수업 마칠 때쯤에 들어와서 돌려보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퀴즈만 나오는 부분들에 답변을 하는 건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594명의 학생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듣는 학생들은 티가 나는 거죠. 오전 10시 30분 뭐 이런 시간들을 적어주신 거죠. 지금 현재 시간을 적어주세요라는 답변을. 자, 이래서 굉장히 재밌게 서베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몰랐던 질문들을 매 시간 맞추고 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면으로 저를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서베이를 통해서 매시간 의견을 개진해주고 질문을 던져줘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자면 학생들이 실제로 따로따로 흩어져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현장에서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만큼 들을 수 없는 아쉬움들을 슬라이더가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본 화면에서 함께 보고 계시는 예는 데이비드라는 청년이 캐나다에서 알고 봤더니 여자로 성별이 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싸다라는 것을 알고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겉으로는 남자처럼 보여도 사실 여자예요 라고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 데이비드는 여자야 라는 증명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법원에 등기로 보내서 법원에서는 아 그럼 데이비드 성별을 여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는 새로 나온 신분증을 가지고 캐나다 보험 회사에서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해서 그 비용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속도 위반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해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신분증에서 나타나는 성별이 실제로 보는 성별과 달라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좀 번졌던 사고였는데 이 일례를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누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가? 과연 보험회사는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른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혹은 데이비드가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 성별을 보험료를 싸게 받기 위해서 성별을 바꾸는 것은 타당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서 여기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법적 책임을 져야 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워낙에 다양한 과에서 듣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창에다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적어주게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굉장히 데이비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법적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과연 남녀에 따른 차등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즉 슬라이드 창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하는 듯한 인상을 같이 내릴 수도 있었고 또 동시에 이 슬라이드 창이 실제로 대면으로 말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의견 개진하는 것에 용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굴 보고 말하면 약간 창피할 수 있어도 화면에다 채팅창에다 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백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베이스 스스로가 한 학기 동안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코딩 기법을 배우고 그 코딩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해서 시각화하고 그 분석 결과들을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들었던 많은 수강생들에게 가장 즐거웠던 그리고 가장 배울 게 많았던 시간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저희 작년에 진행했던 어떤 예시인데요. 다양한 학생들을 처음에는 분반으로 쪼개서 2분씩 스피드 스피칭을 시킵니다. 우리가 라이트닝 톡이라고 컨퍼런스 같은 데서 포스터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저희 학부 학생들이 각각 포스터를 만들고 이 포스터에 대해서 2분 정도 자기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고 우수작으로 뽑히는 것을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목들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의 프로젝트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 수업은 저희가 이렇게 우수 과제들을 모아보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개의 우수 과제가 선정되었었고 34명의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총 33개 학과의 학생들의 과제가 우수 과제로 뽑혔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학생들의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 대과인의 백미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수업에서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느냐 학생들의 동의를 다 받은 프로젝트만 지금 유튜브 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통은 한 학기를 마무리 짓고 저희가 1기, 2기 총 1,200명이라는 학생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어떤 저희 원장님께서 대과인을 자랑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면서도 굉장히 좀 믿기 힘든, 고대에 돌아와서 제가 1,200명이라는 학생을 이렇게 빨리 가르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제게 너무너무 특별했던 대과인,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은 대과인, 과연 좋기만 했을까? 라는 대과인의 남은 숙제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께 감히 고백하자면 사실은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티칭 크루들은 정말 옆에서 항상 봐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매 수업 마치고 그 학생들의 데이터, 623명의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정제해서 어떤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할까, 이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타임 컨슈밍한 일이었어요. 18명의 티칭 크루가 이끌어 나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다음 슬라이드로 안 넘어가고 어물쩍어물쩍 하고 있는 게 약간 저의 저희가 이 대과인의 명과 암을 나누는데 암 중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깜짝 놀라셨죠? 만약에 저희 학생분들께서 지금 이 화면을 함께 특강을 함께 보고 계시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클로 데이터입니다. 사실 클로 데이터는 제가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조교님들께서 이 클로에 어떻게 실제 솔직한 강의 평가가 나와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대과인 1기, 2기 1,200명 학생들께서 강의 평가에는 너무 수강 평가를 좋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너무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우수 강의상이라는 그렇게 대형 강의, 실시간으로 진행됐던 강의에 우수 강의상이라는 너무 명예로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실제 생각은 어떨까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희 조교님들이 첩보작전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요. 솔직한 클로의 강의 평가를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대과인 1기, 2기 강의 평가가 약 5.6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6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강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클로에서는 5점을 준 학생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함께 보시면 4점, 3점을 줬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한 강의 평가에는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진짜 넘어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끄러운 학생들의 악평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들 정지시켰을 것 같아요. 정지시키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초기에는 흥미롭게 들었지만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관리가 잘 안 됐다. 유익하지도 않았고 체계적이지도 않았다. 그 아래 수업은 뭘 배운 건지 모르겠다라고 적혀 있었고, 적당히 퀴즈 풀어서 끝내니까 학점 두던데 꿀강의였다. 좀 마음이 아프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문과대 2학년생, 코딩 경험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달랐어요. 다양한 학생들이 듣기 때문이죠. 623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똑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혹은 똑같은 테이스트를 가지고 수업에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였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양에 대한 평가도 어떤 학생들이 2, 1, 5 너무 많았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성취감 역시 아주 낮은 학생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면 쉬는 경우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실까 봐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저희 조교님들이 좋은 얘기도 모아주시고 나쁜 얘기도 함께 모아주셨는데, 좋은 얘기에서는 정말 재밌었다. 하지만 학습량이나 성취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성취감이 높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같은 수업이지만 전혀 다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3명의 학생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더 개선해야 될까? 조금 더 다양한 난이도로, 다양한 취향에 맞춰서 차라리 세밀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혹은 티칭 크루가 사실은 저희 18명이 623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특강, 데이터과학 교육의 미래의 부분에서는 다른 해외의 하버드 대학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 거기는 똑같진 않죠. 저희는 623명 수업이었고 그건 800명 수업이었는데 저희는 총 티칭 크루가 18명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하버드 수업에서는 조교만 102명. 정말 다른 퀄리티의 수업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예산의 편성상 저희가 그 이상의 조교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의 가장 어두운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교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더 많은 조교님들과 더 다양하게 분반을 쪼개서 실력별로 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지만 그렇게 운영할 수 없어서 실망감을 가졌던 학생들도 충분히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만약에 다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을 연다면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조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선 봄학기에는 개설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티칭크루를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이렇게 고생스럽게 수업을 해서 1200명을 가르쳤는데 무엇이 남았을까요? 523, 593 어떤 숫자들일까요? 수강생 숫자는 아닌데? 라고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523과 593은 저희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그 매출석 서베이에서 질문과 커멘트를 자발적으로 남겨주신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거의 1100명에 달하는 학생들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이런 학생들의 열정, 이게 사실은 정말로 저는 2021년을 생각하면 대과인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2022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수업 일주일 내내 이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주말에도 거의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와 저희 조교님들과 티칭 크루들을 열심히 달리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2,000조회, 1.6만 시청시간 2021년 데이터고요. 2022년에는 3.4만 조회, 1.4만 시청시간. 학생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업을 다시 듣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열정이 남지 않았나 하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13개 학과에 23명의 조교님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1기, 2기 합쳐서.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저희 대과인 1기 수강생이 데이터 코딩 실력을 한 학기 동안 더 갈고 닦아서 대과인 2기에는 멘토로 직접 티칭 크루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저희가 김상식 원장님께서도 고려대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기도 하다라는 그 띠임을 성공 신화를 만들어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교님들의 열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2022년에 대과인의 우수 멘토님들이신데요. 이 우수 멘토님들의 수상소감 간단히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마지막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어떤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됐으며 이 조교님들과 멘토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어떤 관계를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맺을 수 있었는지를 잠깐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멘토님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와주셨습니다. 저희 김은재 멘토님, 차민성 멘토님, 조건희 멘토님 나오셔서 5분 동안 수강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코딩과 데이터과학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뭘 해줄 수 있는지 자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년반 멘토 김은재입니다. 먼저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에 저희 우수 과제 보면서 저 되게 많이 놀라고 정말 많이 감동을 했어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인데
저보다 더 열심히 과제를 하고 계시고 저보다 더 치열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과제들을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연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반 반갑습니다. 그때 진행했던 그 같은 사람 맞고요. 그때 제가 나름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고 좀 엄진근 유지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원래 속엔 이런 사람이 날뛰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1분 반은 단체 메일도 한번 드렸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테니 그때는 공과대학 사람으로 뵙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토록 다채로운 빛깔의 색깔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를 하면서 멘토링이 성황리에 종료된 것, 그리고 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유로 저를 여기에 불러내신 것은 첫째로 잘 따라오신 여러분 덕분이고, 두 번째로 열과 성을 다해서 본 수업을 이끌어준 신은경 교수님 덕분이고, 세 번째는 수업 운영에 도움을 준 조교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도 공이 있다면, 여기 진지한 부분입니다. 네. 저에게도 공이 있다면 그 다음에서야 이제 제 공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러 감사를 받을 여러분들과 교수님과 조교님들과 직원분들께 슬라이도나 아니면 현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슬라이드 창에 하나 올랐어요. R은 쉽습니다. 라고. 그렇죠. R은 쉽습니다. 본 수업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본인의 꿈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은 쉽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할 만한 종목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전문반 멘토 조건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런 날이 됐네요. 정말로 참신한 변수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과분한 분들로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셨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다시 이 강의가 열린다면 저도 굉장히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멘토 자리, 정말로 좋은 자리로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자리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뭉클하고 그러한 영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의 오늘과 미래의 첫 번째 특강은요, 이 멘트로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1기와 2기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했던 멘트인데, 수강생 여러분, 멘토님들과 조교님들 모두가 함께 만든 대과인 1기와 2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장님, 정준택 총장님, 김상식 원장님, 김현철 교수님, 이미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모든 학생들과 멘토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과인 1기와 2기에 저 신은경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특강은 여기서 이 멘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데이터 과학의 미래에 관한 주제로 다시 한번 특강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